RF 증폭기로 쓸 수 있는 Common Limit Amplifier를 직접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할 CE 증폭기, CE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회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회로도가 여러분한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증폭기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저주파용 기본 증폭기 회로도입니다. 증폭기를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이 트랜지스터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전공은 회로 설계자가 아니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회로를 설계한다고 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회로 설계자가 하는 역할은 자, 트랜지스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을 할 수 있도록 교류를 넣었을 때 증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공자가 회로 설계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폭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증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능동 소자를 다루든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OP앰프 때를 보면 OP앰프도 굉장히 증폭을 잘하는 소자이긴 하지만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가해줬죠. OP앰프는 IC로 구성한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증폭기이기 때문에 15V, VCC 15V, VEE-15V를 걸어주면 알아서 증폭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IC 증폭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실제 제품 설계자라고 하면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회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규격에 맞는 IC 증폭기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CE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증폭기를 이해하고 설계 규격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 킬로헤르츠, 수 메가헤르츠에 해당하는 증폭기는 CE 증폭기를 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아주 높은 기가헤르츠로 가면 피드백 저항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증폭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저주파 설계이기 때문에 아주 통상적인 전형적인 C 앰플리파이어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증폭기의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바이어스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입력, AC 입력, 그 다음에 AC 출력 이 부분은 없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봤죠. 이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충방전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게 돼서 임피던스가 거의 없다. 자, 임피던스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AC 전류를 얼마나 방해하는가. 그러니까 임피던스라는 말 자체가 방해하는 비율이라는 거기 때문에 AC 전류를 얼마나 잘 방해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주파수가 빨라져서 커패시터가 충방전을 잘하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거의 0이 돼서 AC 전류는 잘 흐릅니다. 하지만 DC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만 봐도 그래요. 선이 연결되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선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DC에서는 오픈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저주파를 쓸 때 이 커패시터가 있는데 이 커패시터의 이제 용량을 보면 커패시터의 크기는 커패시턴스라는데 커패시턴스의 크기가 뭐 수백 마이크로페럿, 수백 밀리페럿 이 정도가 되면 다 전해 커패시터입니다. 소금물을 통해서 만드는 커패시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하고 소금물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극성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바이어스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압을 표기할 때 큰 전압은 알파벳을 반복한다고 했죠. 그럼 트랜지스터에 보면 이 부분이 컬렉터 부분인데 따라가면 만나는 전압이
VCC가 있습니다. VCC는 컬렉트 전압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C를 반복해서 VCC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OPMP처럼 VEE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요 전압을 따라가 보면 뭘 만납니까? 이미터를 만나죠. 근데 만나는데 그때 전압이 크다 가면 VEE, 이미터이지만 강조한 전압이라고 해서 VEE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압을 VCC는 플러스로 걸고 VE는 마이너스 걸 수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면 우리가 파워 스플라이 전압원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VE는 걸지 않고 어떻게 그냥 접지를 합니다. 접지해서 0V 기준으로 바이어스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회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C 증폭기 회로 설계를 한다 하면 바이어스부터 설계를 하고 바이어스 설계를 통해서 증폭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잡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 교류 전압을 가해 줬을 때 증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거는 네 가지를 설계하는 겁니다. 베이스에 있는 저항 2개, 컬렉터에 있는 저항 1개, 이미터에 있는 저항 1개. 베이스에 있는 저항 2개는 하는 역할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베이스에 있는 저항은 크게 만든다고 했죠. 크게 만들어서 전류를 적게 공급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자,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베타배만큼 차이가 나고 요 베타는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100부터 크게 잡으면 300까지 아니면 뭐 200까지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100에서 300 정도로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모델 번호가 같다 하더라도 베타 값이 동일하지 않고요.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진다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게 그럼 내가 측정할 때마다 베타 값이 달라진다. 베타 값은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을 할 때 베이스는 폭을 굉장히 얇게 만들잖아요. 얇게 만들다 보니까 공정 오차가 심해져서 베타 값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트랜지스터 하나가 예를 들어 100만 원 한다고 하면 베타 값을 만들 때마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정밀한 공정을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트랜지스터는 몇십 원 단위로 팔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저항보다는 비싸지만 굉장히 흔하게 만들어 파는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공정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마다 베타 값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폭이 얼마나 되는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다 만들어지면 베이스의 폭이 결정되면 베타 값이 변할까요? 그때는 베타 값 안 변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트랜지스터는 베타 값이 변하는데 모델 번호를 딱 보고 이 베타 값이 얼마인지 아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해서 베타 값을 측정해보면 어떻게? 베이스 전류 재고 컬렉트 전류 재면 베타 값 나오는 거죠. 두 개 비율이 베타니까 바이어스 회로 구성해가지고 바이어스 전류를 측정해서 나눠주면 베타 값 나옵니다. 자, 그때 결정한 베타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2m에 있는 저항은 굉장히 재미있는 저항입니다. 피드백 저항이에요. 근데 앞만 봐도 피드백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력은 베이스로 넣잖아요. 그죠? 여기 태극기 모양 이게 입력이니까 입력은 베이스로 넣고 출력은 어디로 뽑아내요? 컬렉터로 뽑아냈잖아요. 2m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칸만 2m이기 때문에 2m는 공통이긴 한데 입력은 베이스로 놓고 출력은 컬렉터로 뽑아내니까 자, 이는 도저히 2m가 피드백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이 피드백이라는 정의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피드백은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력 입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정말 돌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전압만 봤잖아요. 전압만 봤는데 2m로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하고 독립적인 겁니까? 아니죠. 2m에 흐르는 전류는 뭐랑 관계되어 있습니까?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가 베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m도 컬렉터 전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베이스, 이밋, 컬렉터가 독립이 아닙니다. 그냥 터미널 3개를 연결했다고 하면 전류는 아무렇게나 흘러도 되는 거죠. 그냥 노드에서 회로가 만났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됐든 뭔 관계입니까? 두 개 만나면 하나 나가면 끝인데. 근데 애석하게도 트랜지스터에서는 이 두 개조차도 독립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연결하는 상수를 뭐라고 부른다? 베타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은 전압만 있는 게 아니고 출력 전류도 있어요. 출력 전류는 컬렉터 전류가 되는데 이 컬렉터 전류는 2m까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2m의 전류가 흐르면 2m 저항의 전압이 생기겠죠. 이 전압은 출력 때문에 생긴 전압입니다. 왜? 출력의 전류가 컬렉터에 흘렀기 때문에 그 전류가 2m에서 전압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전압이 입력에도 연결되는가 봐야 되는데, 자, 입력에 연결되는 게 2m에 있는 전압은 common 2m이기 때문에 2m가 공통이라서 2m의 전압이 바뀌면 공통이 바뀌는 거죠. 공통이 바뀌니까 당연히 입력 쪽에도 전압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 베이스가 이 경우는 플러스고 2m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전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압이 높아지면 VBE 값은 줄어들죠. 그래서 컬렉터의 전류가 많이 흐르면 2m에 걸리는 전압 크기가 높아지고 그 값은 VBE 값을 줄여서 결국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게 됩니다. 이걸 원인 결과로 쓰면 출력 쪽에 전류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자, R2에 걸리는 전압을 VRE라고 하면 R2에 걸리는 전압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컬렉터 전류가 많이 흘러서 2m 전류도 커졌으니까. 그럼 VBE 값인데 요 2m 쪽 전압이 높아졌으니까 실제 VBE 값은 다시 쓰면 뭐예요? VB 빼기 VE. 그래서 베이스에 측정한 전압 빼기 2m에 측정한 전압. 얘를 VBE라고 하잖아요. 근데 VBE 중에서 VE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커졌으니까 VBE 값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 VBE는 어떤 전압입니까? 다이오드의 전압이죠. 다이오드의 전압이 떨어지면 분명히 이 다이오드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전류는 IB가 되는 거죠. IB 전류가 떨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베타의 IB가 컬렉터 전류니까 컬렉터 전류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컬렉터 전류가 올라갔는데 한 바퀴 뱅 돌고 보니까 컬렉터 전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출력이고 여기가 다시 입력이 되는데 자, 출력이 입력으로 전달되면서 올라간 성능을 떨어뜨렸으니까 얘를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피드백을 잘 걸면 파지티브 피드백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파지티브 피드백은 증폭기 만들 때 쓰지 않아요. 증폭기에서는 오로지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전류가 높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공학이 발달해 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전류 올라가면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내리면 됩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는 이런 컴퓨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회로적으로 전류를
조정을 했어야 돼서 자, 그 개념 때문에 그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회로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요 개념이 산업 전반으로 이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서 그 피드백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자, 파지티브 피드백은 증폭기에 안 쓰면 발진기에 사용합니다. 증폭기에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똑같은데 피드백을 파지티브로 걸어버리면 얘는 발진기가 되고 필터를 잘 설계하면 발진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기반인데 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할까 보면 먼저 트랜지스터부터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여러 트랜지스터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2N, 2, 2가 5개나 있는 독특한 트랜지스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PN 스위칭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얘 특성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sheet을 봐야 됩니다. 구글 같은 사이트에 모델 번호를 딱 치면 데이터sheet이 뜹니다. 데이터sheet은 여러분이 돈을 낼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NPN 스위칭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이 트랜지스터는 웬만해서는 잘 안 망가집니다. 자, 여기 특징을 보면 전압이 40V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 높은 전압이죠. 전류도 쬐끄만한 트랜지스터 치고는 굉장히 많이 흘러요. 800mA까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8A 정도니까 뭐 작은 트랜지스터 치고는 이제 큰 전류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트랜지스터가 파워 트랜지스터가 되면 수 암페어까지도 흐르니까 걔는 이제 예외로 두더라도 근데 걔는 덩치가 커요. 근데 이 2N 2222 그러니까 2N 쿼드러플 2라고 하는 그러니까 2가 많은 이 트랜지스터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럼 데이터시트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특징을 봐야 되죠. 트랜지스터의 특징은 어디가 이미터고 베이스고 컬렉터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 제품 같으면 보통은 트랜지스터의 껍데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고출력용으로 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고 대부분 전류를 잘 흘릴 수 있으면 방열도 잘 됩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보면 철판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철판 아닌 거는 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방열판은 전류를 흘리려고 다는 게 아니고 열을 잘 방출시키려고 그래서 방열입니다. 열을 잘 방출시키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판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이유로 이런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도 알루미늄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알루미늄은 컬렉터 쪽에 이제 보통 연결하니까 얘는 컬렉터 쪽에 여기도 이제 컬렉터라는 거죠. 컬렉터. 그러니까 컬렉터 전압을 재고 싶으면 굳이 여기에 있는 컬렉터 단자를 잴 필요 없이 케이스 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트랜지스터의 그림은 심벌은 이런 방식입니다. emit, base, collect. 화살표 있는 데가 이미터. 그 다음에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T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게 컬렉터. 트랜지스터에 얘는 동그라미 치기도 하는데 동그라미 없어도 트랜지스터입니다. 뭐 동그라미를 왜 치는가는 잘 모르지만 이 트랜지스터의 원료가 진공관이거든요. 그 진공관은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공관은 꼭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했어요.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제품을 봤을 때 자, 어디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지 봐야 되는데 요런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뒤집어 보면 요 꼭지가 하나 있어요. 꼭지 하나 있는데 꼭지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규격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공부해 봤던 규격이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IC는 컬렉터 전류니까 우리 많이 봤던 거고, 얘 보면 800mA인데 최대값이니까 800mA까지는 사용할 수 있구나. 밑에 보면 PTOT 있는데 얘는 Total Power Dissipation이라고 해서 전력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온도가 25도 이하일 때는 500mW까지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쓰면 트랜지스터가 장기간 쓸 경우에 망가지니까 그 정도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HFE라고 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트랜지스터 등가 모델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로, 등가 회로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소자를 배치를 했는데 배치된 모양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파이자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델에는 꼭 커패시터하고 저항이 들어가는데 그 모양이 꼭 파이자처럼 같아서 파이 모델인데, 좋다 하는 모델, 여러 전문가들이 회로 모형, 등가 회로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거를 합쳐서 만든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섞었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를 섞어서 만든 최상의 트랜지스터 모델, 그걸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해서, HFE는 요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을 했을 때, 그때 뭐 H겠죠. 했을 때 포워드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워드는 뭔가 하면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가는 방향입니다. 베이스에서 컬렉터. 리버스는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그 방향이 리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터에서 시작한 전류가 베이스 거쳐서 컬렉터로 가는 게 포워드. 리버스는 잘못 연결한 겁니다. 컬렉터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거쳐서 이미터로 가는 거. 얘는 증폭이 잘 안 돼요. 원래 그렇게 맞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포워드 방향으로 잰 전류의 비율이라고 해서 HFE라고 합니다. 끝에 있는 E는 아마 이미터, 카먼 이미터 방식으로 베이스에 넣고 컬렉터로 쟀다는 것 때문에 E라고 쓸 겁니다. 그걸 HFE라고 하는 거고, 얘 말은 베타라고 하면 됩니다. 베타를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베타 값이라고 하면 그냥 될 텐데, 베타 하면 좀 없어 보이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HFE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 포워드로 측정을 했고 측정 기준은 칸먼 이미터이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로 놓고 컬렉터로 뽑은 전류 비율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컬렉터 전류가 10mA이고 VC 전압은 10V일 때 이 베타 값은 미니멈은 75예요. 근데 맥시멈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75보다는 크니까 그거 알아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설계할 때 베타 값에 따라 가지고 증폭도가 바뀌도록 설계하면 안 되는 거죠. 베타 값에 따라서도 증폭도가 바뀌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설계는 누가 하더라도 피드백을 걸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T라는 게 있네요. FT. FT는 뭐예요?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규격일 건데, 우리가 교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증폭기 OPMP 같은 것도 우리 만들어 보면 저주파에서는 증폭이 잘 되다가 주파수 올라가면,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 올라가면 증폭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쭉쭉쭉쭉 떨어져서 증폭하는 게 0dB를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0dB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로 커지겠죠. 마이너스 dB가 나온다는 거는, 증폭도가 마이너스 dB라고 하는 거는 증폭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왜? 우리 로그 스케일로 지금 본 거잖아요.
로그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는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T라고 하는 거는 증폭기였다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 경계점의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만들었는데 증폭도가 0이 되는 주파수를 transition frequency, 그러니까 천위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2N quadruple 2 같은 경우에는 250MHz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알파 붙이는 경우는 300MHz까지 보장한다는 거니까 꽤 높은 주파수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격을 보면, 자, 2N quadruple 2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는 증폭기 만들 때 주파수 얼마까지 쓸 수 있다? 250MHz까지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이제 극단적인 거고, 실제로 증폭기 썼는데 증폭도가 1dB 나오면 쓰겠어요? 못 쓰죠. 그래서 보통 내가 증폭기 쓸 수 있는 범위는 이 트랜지션 프리퀀시에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N quadruple 2는 어디까지 쓸 수 있다? 한 25MHz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규격들도 꽤 많이 있지만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계치라든지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회로도 같은 거를 이 데이터 쉿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쉿에서 주는 정보가 많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ommon Emitting Amplifier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할 때 우리는 바이어스부터 설계를 하고요. 바이어스는 저항 4개로 설계하는데, 설계한 Common Emitting Amplifier가 액티브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면 일단 VCC를 얼마로 걸어줄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V라고 가정을 할게요. 5V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V라고 하면, 자, 이 바이어스회로 설계한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한번 참고로 기억을 하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밀리암페어 단위로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대략 내가 걸어주는 VCC의 반, 그러니까 5V라고 했으니까 한 2.5V가 되게 설계하면 됩니다. 또 봐야 되는 게 VBE는 0.7V 정도. 근데 보통 이 VBE는 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얘는 웬만해서는 0.7V 나오거든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완전 설계 못하지 않은다면 얘는 0.7V 안 나오게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컬렉터에는 전류하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이용해서 바이어스가 액티브 모드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액티브 모드는 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액티브 모드에서 증폭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드는 어떤 게 있어요? 세츄레이션 모드하고 컷오프 모드가 있죠. 세츄레이션 모드는 트랜지스터가 쇼처럼 된 거고, 컷오프 모드는 말 그대로 잘랐다는 거니까 트랜지스터가 이제 오픈처럼 회로가 끊긴 상태처럼 된 겁니다. 세츄레이션하고 컷오프 모드는 웬만해서는 증폭기 모드에서는 쓰지 않는데요. 보통 디지털 회로에서, 디지털 회로는 극단적이잖아요. 회로의 저항이 숏이었다가 오픈이었다가 극단적이죠. 이렇게 되면 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이 0V 나왔다가 5V 나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이 디지털 회로의 이 바이어스 조건이 됩니다. 디지털 회로는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 트랜지스터에 어떤 모드를 쓰는가 하면 세츄레이션과 컷오프 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증폭기라고 하면 바이어스는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시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바이어스를 액티브 모드에 두면
트랜지스터가 전기를 다 잡아먹습니다. 왜 잡아먹어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V에다가 I 곱한 거잖아요.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IC가 되고 트랜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은 VC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한 게 트랜지스터가 소비하는 전력인데 전류도 있고 전압도 걸려 있으면 항상 트랜지스터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아까운데 이걸 평상시에 전력 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보통 채택하는 게 전류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컷오프이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증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트랜지스터의 등급을 나눕니다. 자, 액티브 모드에서 돌리는 거는 등급이 뭘까요? 아주 좋으니까 A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클래스 A입니다. 클래스 A는 아주 등급이 좋은, 증폭을 정말 잘하는 거고, A 다음은 B죠. B급이 있습니다. B급은 컷오프 모드로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면 증폭을 하는데요. 컬렉트 전류가 원래 안 흐르고 있었으니까 전압이 거꾸로 들어가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압이 플러스로 들어갔어야 겨우 전류를 흘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사인파가 나와야 되는데 사인파 아니고 반쪽짜리 신호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곡이 좀 생기긴 해서 좋은 증폭기는 아닌데 평상시에 전기를 소모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력 효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증폭기가 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 또 등급이 하나 있는데 A하고 B 사이니까 AB, 클래스 AB라고 하는데 클래스 AB는 B를 쓰긴 했는데 B를 하나만 쓴 게 아니고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B는 반쪽만 나오는데 플러스 반쪽을 증폭하는 증폭기가 있고 마이너스 반쪽을 증폭하는 증폭기가 있어요. 얘 둘을 합치면 마치 사인파처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게 클래스 AB 증폭기가 되는 거고 OP앰프의 출력단이 클래스 AB 증폭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폭기의 등급은 A, B만 있는가 하면 나머지가 또 있어요. B 다음에 뭘까요? C, D, E 이렇게 막 나가겠죠. 네, 그러면 B가 끝 아닌가요? 했는데 자, B는 바이어스를 잡을 때 거의 미세하게 컷업이 되도록 잡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가 크게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C는 바이어스를 더 밑에 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전류가 흐릅니다. D는 더 조금 흐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전력 효율을 아주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